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리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생리컵에 대한 좀 진료를 보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하면서 제가 생리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생리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갖가지 생리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생리컵은 몇 년 전이죠. 생리대 파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사용을 이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써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하면서 사용을 중단하신 분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생리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딱 그때부터예요. 그전에는 어땠냐면요. 거의 다 생리대를 사용을 하셨고요.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할 어떤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생리대를 착용할 수 없는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하신다든지 물놀이를 간다든지 이럴 때만 좀 선택적인 상황에 대해서 탐폰을 사용을 하셨고요. 일상적으로 탐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많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탐폰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도 하지만 한국인들은요 이런 구조상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리대 파동이 일어나면서 생리대 파동이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이게 생리대에 있는 어떤 화학 성분 같은 것들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아진다. 생리통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나중에 되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가득한 생리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사용하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재반 증상들, 문제가 됐던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된 거죠. 이때 나왔던 것들이 제일 많이 이제 유행을 했던 게 생리컵, 그리고 면으로 된 생리대, 그리고 생리 팬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생리대 사업은 타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기농 생리대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몸의 건강 상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생기게 됐죠. 생리컵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은요, 흔히 얘기하는 장점은 뭐냐면 경제적이다. 생리컵은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것도 사용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실리콘으로 대부분은 되어 있고 이거를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생리대는 사실 일회용이잖아요. 쓰고 버리고 이게 돼야 되고 쓰레기가 나온다는 면에서도 이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생리컵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살 때는 비싸지만 결국에 이제 장기적인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렴하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깨끗하다 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깨끗하다라는 거는 생리혈이 바깥쪽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생리컵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자궁경부를 이렇게 감싸요. 자궁경부가 이제 생리혈이 나오는 입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컵으로 받아내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막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이제 고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겉으로는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빼다가 팝업이 되면서 막 피가 튄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을 많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사용에 익숙해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편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경제적인 거, 생리혈이 이제 외음부에 묻지 않는 거, 요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생리대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화학 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나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좋은 점들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사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용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질이 열려있고 늘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제 성경험이 없는데 생리컵을 사용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아기를 낳으셨거나 이제 출산 경험이 있으면 질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거를 하셨는 분들은 이제 삽입하고 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진찰할 때 이제 진찰경 넣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리컵의 보통 크기가 그래도 이제 이만해요. 이만해야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은 경부를 막아주니까 작은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질경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밀어 넣는 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뺄 때는 손이 들어가서 이거를 에어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들어가는 게 적어도 2개는 들어가야 되죠. 필요할 때 3개가 들어가야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들이 질의 공간 자체가 넓지 않을 수 있고 질입구도 작을 수 있고 그러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외부의 환경은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외음부는 피가 안 나오니까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 안쪽은 손상받고 좀 오히려 좀 더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바깥쪽을 깨끗하게 만들고 안쪽을 더럽게 만드는 이런 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봤던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생리컵이 질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셨어요. 여러 개를 사용을 하셨겠죠. 교체를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손 안 씻고 생리컵을 빼셨대요. 그런 이후로 계속 분비물이 많아진다. 계속 이제 냄새가 나고 안 좋다. 지렴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렴이 있지만 병원을 안 가보셨겠죠. 그러니까 생리컵을 넣어 있는 거를 몰랐고 몸 안에 생리컵이 있는 상태로 몇 달을 사셨는 것 같아요. 생리컵이 있지만 그 밖에 생리컵을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하면 그 생리컵이 다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다른 생리컵을 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몰랐냐 하시겠지만 모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안쪽에 생겨있는 염증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이 생겨서 막 고여있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완전 피도 나 있고 질 안쪽도 상처가 나 있고 그리고 자궁경부도 정말 이제 절여져 있는 거죠. 농에 절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그래도 빼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물질인 거죠. 이물 제거를 하고 냄새가 본인은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염증 때문에 나는 냄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냄새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치료를 하러 오신 건데 정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빼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당연히 금방 봉해서 갖다 버렸고요. 그리고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방에 막 락스로 닦고 온갖 청소를 다 했는데도 냄새가 이틀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른 진료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본인은 이거를 위생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셨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몸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제거를 제때 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이 이제 길어져서 문제지만 짧은 상황도 이제 작은 버전의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는 굉장히 균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배지가 되거든요. 균이 자라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피가 몸 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피잖아요. 그거를 고이게 해놓는 거,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가 그 피에 계속 이제 절여져 있는 상황,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찢어지거나 다치는 케이스들도 아무래도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리컵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적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위생적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사용 장벽도 굉장히 높고 사용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손이 아무래도 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행위 자체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게 안전한 성분이다, 의료용 실리콘이다, 다들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화학 성분 때문에
몸 밖에 쓰는 생리대도 사용을 못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이것도 이제 공정을 거쳐서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묻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몸 안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신지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하고 좋다 하시니까 처음에는 저는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본인 불편감이 없고 염증이 자주 생기지 않는 분들은 쓰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쓸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저는 이제 생리컵을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리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생리컵 사용을 권유드리기도 해요. 생리대에 대해서 화학 성분이나 뭐 어떤 유해 성분 이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요, 이게 대부분 생기는 증상들은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이게 그 생리대가 바깥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축축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짓무르고 붉게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생리대를 바꾸면서 이거는 좀 화학 성분에 의한 거일 수가 있죠. 특히 향이 첨가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음부 피부염이 생리 때마다 자꾸 반복이 된다, 생리대를 하면 생긴다 이랬을 때는 면 생리대를 쓰셔서 좋아지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생리컵을 사용하셔서 생리혈이 바깥쪽에 묻어서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죠. 이전에는 항상 탐폰 사용을 권유를 드렸어요. 탐폰은 굉장히 이제 사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으로 그냥 버리시면 되고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넣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나라 탐폰은 다 어플리케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넣고 주사기 넣듯이 이렇게 쏘아 넣으면 안쪽으로 잘 자리를 잡거든요. 내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이 탐폰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뺄 때도 붙어있는 이제 실 요것만 잡아서 빼면은 빠지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고 빼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 문제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탐폰은 톡식 쇼크 증후군이라서 이게 안에 계속 들어있었을 때 균이나 이런 거의 번식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탐폰도 잘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 알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탐폰을 써보세요, 생리컵을 써보실래요? 이런 것도 이제 권유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대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닿았을 때, 뭐 시간이 지났을 때 냄새가 나고 좀 처리가 불편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생리대처럼 뭐 자기가 빨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제도 뭐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냥 생리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생리컵을 써야 되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쓰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서 쓰실 거를 권유를 드리죠. 저는 생리컵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자궁경부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피에 절여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자궁경부가 짓무르고 이런데 이제 균이 침입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이게 뭐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생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생리컵 사용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생리컵을 사실 자주 가려고 쓰시진 않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 가시는 걸로 알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자궁경부염이 있으신 분들, 지렴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꼭 생리컵 사용을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생리컵이랑 생리대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위생적일 수 있는 방법은 생리대가 아닐까. 알러지만 없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질 안쪽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